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 그에겐 다나에라는 이름의 딸이 하나 있을 뿐 왕위를 이을 아들은 없었습니다. 답답했던 왕은 신의 목소리를 들으러 델포이를 방문했죠. 델포이의 무녀는 아크리시오스가 계속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라 말했고 뜻밖의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딸인 다나에 공주가 낳는 손자에게 아크리시오스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란 신탁을 말이죠. 두려움에 휩싸인 왕은 아르고스로 귀환하자마자 딸을 붙잡아 높은 청동탑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아름다운 다나에를 눈여겨보고 있던 주신 제우스는 황금비로 변해 탑으로 스며들어갔죠. 눈부신 황금비를 맞으며 신기해하던 다나에의 앞에 제우스가 모습을 드러냈고 둘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신의 아이를 뵌 다나에는 아버지 아크리시오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겼고 10달이 지나 탑 안에서 건강한 아들을 낳았죠. 다나에는 아들의 이름을 페르세우스라 짓고 몰래 키우려 했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출산 소식을 들은 아크리시오스 왕은 분노하며 후환을 없애기 위해 병사들을 이끌고 탑으로 올라갔죠. 그러나 막상 아기를 보자 감히 제우스의 아들을 죽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고민 끝에 비열한 꾀를 내어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를 큰 상자에 담아 바다에 던져버리라 명령했죠. 그들이 익사하게 되면 자기의 죄가 아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잘못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우스에게 부탁을 받은 포세이돈은 잔잔한 파도를 보내 모자가 갇혀있는 상자를 근처 세리포스 섬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켰죠. 이후 모자는 섬에 사는 딕티스라는 어부에게 구조되었고 그의 도움을 받아 섬에 정착해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과 심성착한 어부의 보호 아래 페르세우스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죠. 제우스의 아들답게 머리 회전이 빠르고 힘이 장사였던 페르세우스는 딕티스의 어부일을 도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나날은 딕티스의 형이자 세리포스의 왕인 폴리덱테스에 의해 깨지게 되죠. 동생을 만나러 왔다가 우연히 다나에를 본 폴리덱테스. 세월이 지나도 여전했던 그녀의 미모에 왕이 음욕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폴리덱테스 왕은 강제로라도 다나에를 궁으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그녀의 아들 페르세우스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 여겼죠. 왕은 눈에 가신 페르세우스를 제거할 마음으로 자신이 이웃나라의 공주와 결혼한다는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나라의 큰 경사이니만큼 왕궁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고 딕티스와 페르세우스도 손님으로 초대받았죠. 이러한 경우에 세리포스 섬의 관습상 손님들은 예비 신랑에게 말을 선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딕티스의 도움을 받으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페르세우스에게 말이 있을 리 없었죠. 민망한 상황이 되자 젊은 청년은 말 대신 뭐가 됐든 왕이 원하는 다른 선물을 주겠다고 호기롭게 제안했습니다. 페르세우스가 자신의 계략대로 행동하자 폴리딕테스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자신은 괴물 메두사의 머리를 가지고 싶다는 폭탄 선언을 했죠. 메두사는 과거 아테나 여신의 신전에서 포세이돈과 사랑을 나누었다가 아테나의 저주를 받아 괴물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머리카락 대신 사나운 독사들로 가득했고 톱날 같은 치아와 멧돼지의 어금니, 청동손과 황금 날개를 가진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런 메두사의 가장 두려운 힘은 누구든지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몸이 딱딱하게 굳어 돌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메두사는 자신의 두 괴물 언니들과 더불어 고르고 자매라 불렸는데 이들은 평상시엔 특정한 장소에 조용히 숨어 살았죠. 그러나 가끔 도시나 숲에 나타나 주민들을 습격하며 공포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괴물의 머리를 가져오라는 황당하고 무리한 요구에도 패기 넘치는 젊은이였던 페르세우스는 대번의 왕의 제안을 수락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길을 떠날 준비를 마치고 메두사를 잡으러 출발하려던 청년의 앞에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여신이 아무 대책 없이 괴물을 잡으려는 제우스의 아들을 도와주러 내려온 것이었죠. 거기에 더해 아테나는 여전히 증오하고 있던 메두사를 치는 일에도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신은 올림포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간 영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는데 일단 신들이 쓰는 강력한 무구들을 직접 빌려와 페르세우스에게 건네주었죠. 아테나 자신이 쓰는 무적의 방패 아이기스와 머리에 쓰면 보이지 않는 하데스의 투구 퀴네에 무엇이든 넣을 수 있는 헤라의 주머니에다가 헤르메스가 애용하는 하늘을 나는 신발까지 하나같이 어마어마한 신기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테나는 메두사의 무서운 석화 능력과 숨어 사는 고르고 자매들을 찾는 방법까지 일러주었죠. 고르고 자매의 비밀 거주지는 그녀들의 혈족인 그라이아의 자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백발의 노파로 태어난 3명의 그라이아의 자매는 눈이 하나밖에 없어 눈알 하나를 셋이서 돌려 사용하는 괴물들이었죠. 페르세우스는 신들의 무기들을 착용한 뒤 아테나 여신이 알려준 대로 이들이 사는 동굴로 날아갔습니다. 동굴에는 흉측하게 생긴 노파들이 옹기종기 모여 눈을 돌려 쓰고 있었죠. 페르세우스는 몰래 숨어서 종일 노파들의 동태를 살핀 끝에 그들이 눈알을 교대하는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끼고 있던 노파가 교대 시간이 되어 다른 자매에게 눈알을 빼 건네주려는 순간 빠르게 접근해 몰래 눈알을 빼돌려버렸죠. 하데스의 투명 투구를 쓰고 있었기에 그라이아의 자매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눈알이 아무에게도 없다는 것을 깨닫자 3명의 자매는 패닉에 빠져 울부짖었죠. 이때 페르세우스가 앞으로 나서며 고르고 자매의 위치를 알려주면 눈을 돌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흉측한 눈알을 없애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라이아이는 어쩔 수 없이 고르고의 비밀 은신처를 알려주었죠. 그러나 페르세우스는 위치를 알아내자마자 그녀들을 비웃으며 눈을 호수에 던져버렸습니다. 저주의 욕설을 퍼붓는 노파들을 뒤로하고 고르고 자매의 은신처로 날아간 페르세우스. 은신처 주변의 하늘에서부터 그는 직접 지상을 보지 않고 아테나가 준 방패의 청동 부분을 거울로 삼아 땅을 비춰보며 수색에 들어갔죠. 그렇게 집중해서 보던 방패에 머리가 뱀으로 이루어진 흉측한 괴물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아테나의 음성이 그 괴물이 메두사임을 알려주었고 페르세우스는 보검을 힘껏 휘둘러 바로 뒤에 있던 메두사의 목을 베어버렸죠. 이때 메두사의 잘린 목에서 날개 달린 천마 페가소스가 태어났습니다. 메두사의 비명과 페가소스의 울음소리를 듣고 두 언니들이 서둘러 달려왔지만 하데스의 투구로 몸을 숨긴 침입자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죠.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헤라의 주머니 속에 넣고 유유히 하늘로 날아 도망쳐버렸습니다. 메두사의 목을 자른 페르세우스는 돌아가는 길에 거대한 티탄 아틀라스가 하늘을 바치고 있는 땅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임무를 완수하고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몹시 피로해진 페르세우스. 더 이상 날아갈 힘도 없었던 그는 아틀라스의 바로 앞에 착륙해 잠시 이 땅에서 쉬어가도 되겠느냐고 티탄에게 양해를 구했죠. 그러나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하늘을 바쳐야 했던 아틀라스의 귀에는 이런 부탁이 곱게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티탄은 자신을 놀리는 거냐며 벌컥 성을 냈고 당장 이 자리에서 썩 꺼지라 으름장을 놓았죠. 예의 바르게 부탁을 했는데도 역정을 내는 아틀라스에게 화가 난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티탄을 돌로 만들어버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돌이 된 아틀라스는 이렇게라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몹시 기뻤지만 이를 본 제우스가 아틀라스의 석화를 풀고 다시 하늘을 바치는 형벌을 계속하게 했죠. 그러나 이때 맛본 휴식의 달콤함을 잊지 못했는지 아틀라스는 훗날 페르세우스의 후손인 헤라클레스에게 속아 농락을 당한 뒤에 제우스에게 자신을 산으로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다시 세리포스 섬으로 길을 떠난 페르세우스는 이번엔 에티오피아 지역의 바닷가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바닷가 큰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죠. 이 여인은 다름 아닌 에티오피아의 공주 안드로메다였습니다. 일국의 공주가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런 꼴로 묶여있는 걸까? 안드로메다의 어머니인 카시오페이아 왕비는 미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궁중의 시녀들과 백성들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자 카시오페이아는 점점 교만함에 도취되었죠. 마침내 왕비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바다의 ним프들을 능가할 정도라는 망언을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감히 인간 따위가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우습게 여기자 바다의 ним프들은 크게 분노했고 단체로 바다의 제왕인 포세이돈에게 달려가 왕비를 벌해달라 하소연했죠. 이에 포세이돈은 큰 해일과 무시무시한 괴물을 보내 에티오피아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박살내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왕 케페우스는 갑작스러운 대재앙에 놀라 신탁을 물었는데 신탁은 케페우스와 카시오페이아의 무남동녀 외동딸인 안드로메다를 바다괴물에게 바쳐야만 포세이돈의 분노가 풀릴 것이라 했죠. 금이야 오기야 기른 딸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말에 왕과 왕비는 깊이 상심했지만
신하들과 귀족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어서 공주를 괴물에게 바치라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는 케페우스의 동생이자 안드로메다의 작은아버지 피네우스도 있었는데 황당하게도 피네우스는 안드로메다의 정혼자이기도 했죠.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던 케페우스가 동생 피네우스와 딸 안드로메다를 결혼시키고 동생을 왕국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혼자인 피네우스마저 잔뜩 겁을 먹고 공주를 괴물에게 넘기라 성화를 부리니 케페우스와 카시오페이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그렇게 안드로메다는 바닷가 바위에 개처럼 묶여 꼼짝없이 괴물의 밥이 될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안드로메다를 발견한 페르세우스는 아름다운 공주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그녀를 잡아먹으러 나타난 거대한 바다괴물과 격렬히 싸워 괴물을 죽이고 공주를 구해냈습니다. 케페우스와 카시오페이아는 몹시 기뻐하며 이 영웅과 안드로메다를 결혼시키려 했죠. 그러자 가만히 찌그러져 있던 피네우스는 자신의 후계자 자리가 페르세우스에게 뺏기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피네우스는 병사들을 모아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의 결혼식 자리에 쳐들어갔고 예정대로 자신이 안드로메다와 혼인하겠다 우겼죠. 케페우스 왕은 황당해하며 괴물이 왔을 때는 공주를 제물로 바치라 성화를 부리더니 이제 와서 신부로 삼겠다 하냐며 비겁한 동생을 꾸짖었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피네우스는 칼을 빼들고 병사들과 함께 페르세우스를 공격했습니다. 화가 난 페르세우스는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은 모두 눈을 감으라 소리치고 헤라의 주머니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었습니다. 그러자 눈을 감지 않은 피네우스의 병사들은 메두사의 머리를 보고 모두 돌이 되었고 엉겁결에 눈을 감은 피네우스는 계속 눈을 감은 채로 바들바들 떨며 페르세우스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죠. 그러나 영웅은 비겁자를 비웃으며 날카로운 칼로 그의 몸을 푹 찔러버렸고 아픔에 비명을 지르며 눈을 뜬 피네우스는 그대로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피네우스의 반란은 가볍게 마무리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눈을 미처 감지 못했던 케페우스와 카시오페이아 역시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장인 장모의 죽음을 슬퍼하며 아버지 제우스에게 두 사람을 하늘로 올려달라 빌었고 제우스는 이를 받아들여 왕과 왕비를 밤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죠. 모든 일이 끝나고 안드로메다와 함께 세리포스 섬으로 귀환한 젊은 영웅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리포스의 왕인 폴리덱테스가 어머니인 다나에를 납치해 궁정 감옥에 가뒀다는 소식이었죠. 페르세우스는 분통을 터뜨리며 한 걸음의 왕궁으로 가 폴리덱테스 왕을 만났습니다. 약속대로 메두사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는 영웅의 말에 왕은 비웃으며 당장 보여달라 말했고 페르세우스는 소원대로 메두사의 머리를 들이밀며 폴리덱테스를 석화시켜버렸죠. 그렇게 왕을 죽이고 어머니를 구출한 영웅은 폴리덱테스의 동생이자 선한 어부 딕티스를 세리포스 섬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문제를 잘 해결한 페르세우스는 아테나 여신을 다시 만나 받았던 신들의 무기들을 반납하고 메두사의 머리를 여신에게 바쳤죠. 아테나 여신은 몹시 기뻐하며 메두사의 머리를 자신의 방패 아이기스에 박아 넣었습니다. 악명 높은 메두사와 포세이돈의 바다괴물까지 해치운 페르세우스의 명성은 그리스 전역에 퍼져나갔는데 이는 다나에의 아버지이자 페르세우스의 할아버지인 아크리시오스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아크리시오스는 자신이 상자에 담아서 버렸던 손자가 그에게 복수를 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결국 왕위를 버리고 궁을 빠져나가 일반 백성으로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 날 페르세우스가 라리사 지방에서 열린 운동 경기에 참가했는데 이때 그가 던진 원반이 바람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관중석의 노인을 강타하게 되죠. 서둘러 관중석으로 달려간 페르세우스는 노인의 상태를 살폈는데 머리에 정통으로 원반을 맞은 노인은 힘겹게 입을 열며 자신이 페르세우스의 할아버지인 아크리시오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신탁은 이루어지게 되고 아크리시오스는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며 페르세우스의 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이후 페르세우스는 티린스 지역의 왕이 되어 미케네까지 정복했고 안드로메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페르세스는 에티오피아의 왕이 되어 페르시아 왕가의 조상이 됩니다. 강력한 군주로 치세를 펴던 페르세우스는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자 아내인 안드로메다와 함께 천상으로 올라가 밤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